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교통연구원 한상진입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다 그래서 6분에 끝내야 된다 그래서요. 그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뭐 오늘 토론자로 오시긴 했지만 경찰청에서 이제 5030 정책을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하고 이제 재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역시 5030 정책은 충분히 추진하면 안전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문제 제기부터 한번 보면, 우리나라 이제 도시에서 교통사고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가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너무 광로 위주의 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게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높으면 길이 좋으니까 이제 제한 속도 높여야겠죠. 유럽처럼 길이 좁으니까 50만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데, 우리는 길이 좋으니까 이거 한 80 하면 다 되지 왜 이렇게 60 뭐 이렇게 낮춰. 게다가 지금은 50으로까지 낮추자고 하니까 반발이 큰데,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넓은 도로, 뭐 왕복 10차로 도로와 10차로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차가 그 교차로를 지나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무엇보다 보행자가 횡단하는데 한 60초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사고 가능성은 더 높아지죠. 속도는 높고 차량이 통과 시간 높고, 그러니까 노출도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보행자가 무단 횡단 가능성이 높아져요. 요번에 못 건너면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그다음에 차량도 요번에 신호 걸리면 골치 아프니까 빨리 가고 싶고, 그래서 이게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더더욱 도시부 속도 관리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통보다는 안전 쪽에 주안점을 둔 그런 도시부 도로 관리 전략이 이제는 마련되어야 할 때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속도 관리 규정을 보면요, 편도 1차로 이내는 60 이내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이상이면 80km까지, 시속 80km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무슨 보호구역은 30, 일반 도로는 디폴트, 그러니까 아무런 속도 제한 표시가 없다면 60을 기본으로 하고, 이제 일부 80도 있고,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9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도로 종류별로 이제 제한 속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외국을 보면은 뭐 우리가 쭉 보듯이 보세요. 오스트리아, 칠레 빼고 덴마크, 핀란드 드르륵 보면은 도시부의 디폴트 제한 속도는 다 5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칠레만 OECD 회원국 중에 60을 고수하고 있는 아주 유니크한 국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토라는 아주 유명한 국제적인 GIS 맵 프로듀서인데요. 이쪽에서 한번 이게 이용 가능한 오픈 소스 데이터 가지고 도시부의 속도 제한을 한번 쭉 봤는데, 우리는 60 이상인 게 좀 많고요. 이게 초록색이 40 이하. 근데 이게 지금 동경입니다. 우리랑 가장 유사한 성격의 도시라고 볼 수 있는. 보세요. 여기도 다 40 이하의 제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일본이 우리보다 길 나쁜데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대세는 50km 이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뭐 런던과 파리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이렇게 낮은 도시부 제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대신에 주요 간선도로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더 높은 속도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도시부 도로라는 개념을 이제 제발 좀 교통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해를 하자. 그걸 좀 그러니까 도시부 도로란 무엇이냐? 그러면 OECD 정의는 built up area, 시가화 지역에 있는 도로다라고 하는데, 이게 괜히 이거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도시에서는 이런 도로에 뭐가 틀리냐 보면, 주변에 토지 이용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냥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나대지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건물이 있으니까 사람의 활동이 있고, 보행자도 있고, 승용차만 있는 게 아니라 버스도 다니고 자전거도 많고 보행자도 많고, 그러니까 다양한 도로 이용자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교차로 간격도 다른.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니까, 이건 저희가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도시부도로의 반대는 농촌부도로가 맞는데, 비도시부도로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이런 도로는 속도 높여도 돼요. 그죠? 거기 제한 속도 80 놔도 무방합니다. 근데 여기는 80 넣으면 안 되겠죠. 이게 길이 좋다고 하더라도 80을 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 같이 좀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 우리 세종시 행복청에서도 오셨는데, 우리 세종시에 절제로라는 도로가 있는데요. 거기가 제한 속도 50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여기에 가까울 거예요, 여기에 가까울 거예요?
현재로서는 여기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도로를 50으로 하면 시민들의 불만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5030 정책을 할 때도 굉장히 디테일한 면에 신경 써줘야 된다. 무엇보다 이 개념이 우리 도로국이나 도로 전문가나 교통 전문가 사이에 아직 이렇게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왜 50이 왜 유럽에서 중요해지냐면요. 그냥 이걸로 보시죠. 30에서 보행자 차량이 충돌하면 10명 중 1명만 죽는데요. 60으로 부딪히면 10명 중 9명이 죽습니다. 근데 50일 때는 10명 중 5명만 죽어요. 그러니까 요 차이, 4명에 해당하는 부분만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통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냐? 그게 작년에 제가 연구의 이제 초점이었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다행히 세상이 좋아져서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게 됐는데, T맵의 협조를 받아서 개별 차량의 주행 궤적을 얻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기는 울산의 시속 50km 구간, 제한 속도가요. 거기에 속도, 이제 샘플이 심야에는 좀 작고, 첨두 시간에는 좀 많은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심야에는 285초 짧고요. 그 다음에 오전 첨두 369초인데, 저는 관심 있는 게 요겁니다. 지체 시간, 교차로에서 시간 얼마나 보내냐. 총 통행 시간에서 55.1%를 교차로 신호 대기로 보낸다. 55대 45. 주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45고요. 그냥 교차로에서 서 있는 시간이 반 이상이에요. 심하면 60도 돼요. 자, 하나 볼까요? 시속 60인 도로인데 아까 똑같은 연장인데요.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634초하고 289초인데 특히 이제 첨두 시간에 그러니까 50인 도로가 반드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거 2배 이상 더 오래 걸리는 거 나타나는데 무려 주체 시간 비율이 78.2%예요. 그러니까 도시부 도로에서는 제한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신호 대기 시간이 더 관건이다.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고요. 물론 시속 60인 도로 중에서 훨씬 더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그런 도로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50으로 낮춘다고 해서 무조건 통행 시간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는 분명히 없다. 이거는 이제 확인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종합한 표라서 넘어가고요. 실제로 이제 통행 속도를 그러니까 제한 속도를 이렇게 낮췄을 때 평균 통행 속도를 보면 물론 이제 그 제한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 평균 통행 속도도 늘어나는 패턴은 보여지는데 60과 70의 차이 이게 뭐 그닥 이렇게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건 뭐 비슷한 맥락인데 70에서 60으로 바뀌었을 때는 통행속도가 1.9로 이렇게 감소했는데 이거는 저희 데이터 샘플이 좀 작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50을 했을 때 오히려 통행속도는 더 증가하는 효과도 있었고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속도 준수율은 사실은 50으로 낮췄을 때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80에서 70으로 변경했을 때는 비첨두라고 하더라도 94.2% 속도 준수율, 제한 속도를 잘 지켜줬는데 60에서 50으로 낮추니까 이 비첨두 시간에 교통량이 많지 않으면 사람이 잘 안 지키더라. 그런 패턴은 분명히 있어서 이거는 좀 저희가 신경 써서 뭐 기하 구조적인 어떤 처리나 단속 카메라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될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 제한 속도 줄이면 사고 감소 효과 있었나라는 질문에서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EPDO라는 우리 그 배물 피해 환산 계수를 적용했을 때 보면 제한 속도가 줄었을 때 훨씬 더 교통사고가 더 많이 줄어든 효과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숫자는 이렇게 좀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뭐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통행 시간의 증가와 뭐 이렇게 그 비용의 통행 시간의 증가와 교통사고의 감소로 인한 편익, 그 비교해 보면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 비용을 산출하는 어떤 국가의 지침인데 그걸 따라서 해보면 순편익이 한 13억, BC로 하면 2.8.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샘플이 좀 작긴 하나 우리가 분석한 대상으로 보면 분명히 BC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어찌됐든 도시부 도로의 속도 관리 전략에서는 도시부 도로의 개념을 명확하게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념적으로도 잡을 수 있지만 개량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도시부 도로라면 횡단보도도 많을 것 같고 교차로도 좀 자주 있을 것 같고 건물 진출입로가 또 많은 경우 버스 정류장이 있는 집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양재대로 강남대로 이런 것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강남대로는 확실히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높게 있고 양재대로 서울이지만 확실히
이런 액티비티들이 작아서 이런 거는 지방부 도로의 특성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량화도 가능하고 해서 이런 지표를 통해서 도시부 도로와 지방부 도로를 구분해내자. 그리고 나서 속도 관리 전략을 채택하자. 이런 게 제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안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현재는 도시부 도로의 개념 저희 없어요. 그래서 도시부 도로의 개념을 명확하게 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부 도로로 분류가 되면 시속 50km 제한 속도 놓고 대신에 도시부 도로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외곽 지역하고 그러니까 농촌부 도로하고 연결되는 전이 구간 트랜지션 에어리어의 경우에는 시속 60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도시부 도로 안에서 또 굉장히 전략적인 도로인 경우에는 뭐 시속 80도 가능한 뭐 그런 방식을 좀 얘기를 했고 요거는 저희가 아일랜드의 제한 속도 기준을 참고했는데 이렇게 이미 도로의 기능과 그 다음에 도로의 토지 이용 특성에 맞추어서 이 도로가 보행자 중심 도로가 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차량 중심의 도로가 되어야 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시속 10에서부터 80까지의 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따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한 속도는 어떻게 할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도시부 지방부 도로 기준의 분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기왕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하면 합리적인 제한 속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속도만 내린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아까도 봤듯이 제한 속도 낮췄을 때 준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도로 횡단면 구성을 좀 바꾸자. 이게 사실은 어느 나라에서 나왔을까요? 요거는 놀랍게도 우리가 자동차 중심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나온 도시부 도로 설계 매뉴얼에서 제가 낙토라는 그 기술사 협회에서 만든 겁니다. 거기도 이제 도시부 도로는 제대로 보행자 중심, 교통 약자 중심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이런 도로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미국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좀 빨리 가자. 회전교차로 우리 전문가이신 조한선 박사님 계시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프로그레션이 연동이 잘 맞춰져야 한다. 도시부도로에서 손실 시간의 60% 가까이는 다 어디서 보낸다? 교차로다. 그래서 그거 50으로 낮췄을 때 이게 잘 받쳐준다면 크게 저항 없다라는 게 본 연구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카메라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